2014년 7월 31일 밤 9시 반경입니다. 이제 고된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약주를 한잔하고 계시던 우리 서 형사님께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최 형사님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최 형사 말이 실종 신고가 하나 들어왔대요. 아침에 나간 남편이 밤 9시가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온다고 아내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정 씨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듣고 아니 젊은 사람이 어디서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신고를 했던 그 정치 아내가 하는 말이 누굴 만나러 강화도에 잠깐 다녀오겠다.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 형사한테 아니 강화도에 누굴 만나러 왔다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 김땡땡 씨 만나러 왔다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요? 바로 말했죠. 야 이거 살인 사건이야. 그 김땡땡이 누구길래? 아주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떠돌던 아주 괴이한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김 씨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죽거나 사라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신빙성이 있던 게요. 그 제가 2012년에 발령이 나가지고 강력팀장으로 강화경찰서에 처음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중 미제 사건을 쭉 살펴봤어요. 네. 근데 딱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실종 사건, 1건은 변사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특이한 게 그 3건 다 유력한 용의자가 1명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김 씨였어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 김 씨의 내연녀 윤 씨가 실종이 됐고요. 네. 3년 후인 2004년엔 김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 강 씨가 또 실종이 됐고요. 그리고 또 2년 후인 2006년에는 강화의 한 펜션을 관리하던 박 씨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3명이 사라지고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김 씨였던 겁니다. 강화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업도 같이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김 씨가 30대일 쯤에 강화에 부동산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때 부동산에 손을 댔는데 돈을 아주 끌어 모았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땅을 사는 사람들 상대로 가짜 계약서를 쓰거나 돈을 받고 명의 이전을 안 해주는 일이 허다했대요. 그래서 김 씨와 갈등을 겪는 사람이 막 늘어났고 어머.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던 사람입니다. 김 씨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사건 있잖아요. 사라진 2사람과 사망한 1사람 모두 김 씨하고 부동산 문제가 이미 얽혀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게 다 2000년도 초 중반이잖아요. 네. 당시엔 CCTV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수사 기록을 보니까 3건 모두 김 씨가 범인이라는 정황은 많은데 직접적인 물증이나 증거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고 미제로 남은 거였어요. 너무 유력한데. 그래서 우리 서 형사님이 사건 기록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시면서 이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계셨대요. 그런데 그 3사건의 용의자였던 김 씨가 마지막 사건이 발생하고 8년 뒤인 2014년 또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 형사님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4번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종된 정 씨 역시 김 씨와 땅 문제를 엮인 사이였던 거예요. 그 정 씨가 김 씨에게 땅을 사고 대금을 줬는데 김 씨가 돈을 받고 명의 이전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 씨가 고소를 했고 돈을 주라고 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김 씨가 돈을 안 줬대요. 그러다 실종 신고가 된 그날 아침에 김 씨와 단판을 짓고 오겠다. 그러면서 나간 정 씨가 그 길로 사라진 거였어요. 그 신고가 접수된 날 제가 김 씨를 그래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죠. 네. 그날은 이제 참고인으로 데리고 와서 정 씨랑 만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왔길래 만났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네.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한 20, 30분 정도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술을 받고 이제 김 씨를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최 형사님의 눈에 뭔가가 띄었다고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근데 슬리퍼에 빨간 액체가 3방울 묻어 있더라고요. 이거 김 씨 이거 피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 소리냐? 이거 페인트다. 그러길래 그럼 이거 우리가 좀 확인해봐도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실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국가서에 감식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죠. 그 사이에 우리 형사님들은 사라진 정 씨를 일단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저희들은 보통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 김 씨 집에서 근거리는 5km 내로 나오고 잔디밭 공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 씨 휴대폰의 마지막 GPS 위치가 찍힌 곳인데요. 네. 저희 휴대폰을 찾았고 저기 있네. 네. 그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해보시니까 정 씨의 지갑도 지갑,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정 씨의 지갑, 사원증, 소지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누군가 이거를 버린 걸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수색을 했을 때는 정 씨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사람은 없어졌고. 그죠? 우선 실종 당일 오전 11시 30분쯤에 정 씨 차가 김포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건 CCTV를 통해서 확인됐어요. 네. 그리고 약 2시간 뒤에 정 씨의 차가 강화도를 다시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잠깐만, 아까 김 씨는 30분 뒤에 정 씨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빛이 반사돼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네. 운전하는 사람의 옷 색깔이 강화도를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다른 거예요. 들어올 때는 밝은색 옷이었는데 나갈 때는 어두운 색깔이었어요. 어머.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옷이 아예 다르죠. 네. 보면 이제 목 쪽 셔츠만 봐도 달라요, 목 쪽. 확실히 다른데요, 확실히? 정 씨 아내한테 확인해 보니까 네. 밝은색 옷은 자기 남편의 옷이 맞대요. 근데 강화도를 나갈 때 입은 어두운색 옷은 자기 남편 옷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강화도를 빠져나갈 때는 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CTV로 정 씨 차를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근데 김포의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차가 발견이 돼요. 그 주차장에서 나가는 사람은 검정 옷을 입은 김 씨인 거예요. 어머. 이게 이제 그 주차장을 나가는 사람이 입은 옷이 김 씨가 조사를 받았을 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으니까. 혹시 정 씨 집이 김포였나요? 아니요. 정 씨는 김포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곳에 김 씨가 차를 버린 거예요. 어머. 문제는 분명 김 씨가 김포에 차를 버리고 강화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강화로 왔을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살인 사건이나 이런 강력 사건으로 다급한 심정에서 버스나 전철 이용한다는 건 좀 어렵고 대개 보면 빠른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했다고 봐야죠. 확인해 보니까 그날 강화로 들어오는 택시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포 개인 택시 조합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태운 기사님 있으면 꼭 좀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며칠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반쯤 포기하고 김포 돌아다니면서 계속 CCTV를 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사님이세요? 저 택시 기사인데 어머. 이 사람 제가 태운 사람 같은데요? 야,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그날 길에서 어떤 남자가 네. 손에 내비게이션을 들고 서 있길래 택시 잡는 줄 알고 옆에 차를 댔대요. 그랬더니 안 타더래요. 근데 또 마침 다른 손님이 있어서 그 다른 손님을 태우고 이동을 했다가 네. 다시 그 자리에 와보니까 그때는 그 택시를 타더라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 손에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더래요. 하도 이 현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선이 지금 다 보이니까 장인은 이제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동선이 나오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떼어가지고 버리고 그 택시를 탔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내려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강화에 있는 한 공원이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김 씨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공원에 있는 CCTV를 다시 까봤죠. 네. 김 씨가 내려서 자기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딱 찍혔어요. 그렇죠. 그렇게 용의주도한 김 씨가 네. 김포에 다녀온 후에 자신의 소유인 트럭을 타고 또 나가더랍니다. 아, 트럭을 타고요? 이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정 씨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 그 지갑이랑 휴대전화 떨어져 있던 그 거기에. 거기요? 거기. 일단 이제 수상하긴 한데 지금 이 행적만 가지고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세 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의 유력한 용의자였다가 혐의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체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번에도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서 일단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 있고요.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하려면 자,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사건들을 빠져나갔느냐, 이 구멍을 찾는 것이 수사팀에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김 씨가 용의자였던 그 앞에 세 사건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2001년 12월에 김 씨의 내연녀인 윤 씨의 실종 사건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둘이 오랫동안 동거도 했고 그 김 씨가 윤 씨 앞으로 건물도 사줄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김 씨가 윤 씨의 딸을 취행한 거예요. 윤 씨가 이제 그걸 알고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지자고 이제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급전이 필요했던 김 씨가 윤 씨에게 사줬던 건물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윤 씨는 당연히 그걸 거부했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던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윤 씨가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김 씨가 돌려달라고 했던 그 건물 있잖아요. 네. 윤 씨가 사라지고 한 달 뒤 명의가 김 씨 앞으로 바뀐 거예요. 윤 씨 가족들 말에 의하면은 윤 씨가 항상 인감 도장 그리고 통장 카드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그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 씨네 가족분들이 실종 신고를 한 거고 김 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려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신고가 됐다고. 왜 늦게요? 그 윤 씨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김 씨가 윤 씨 가족에게 아무래도 윤 씨가 해외에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안심시키듯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머. 예. 그 전에도 윤 씨가 일 때문에 몇 달씩 일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처음엔 그 말을 믿었었는데 너무 오래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뒤늦게 신고를 한 거였어요. 이미 증거도 다 사라져버린 탓에 김 씨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 거고 그 사건은 일단 미제로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뒤인 2004년 9월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김 씨와 함께 일했던 강 씨가 또 실종하게 된 거죠. 강 씨는 왜요? 그 강 씨가 실종되기 전에 김 씨에게 땅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김 씨가 그 땅을 자기한테 되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선 명의를 넘기고 나중에 땅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협박까지 했대요. 그러던 중에 실종 추정일 아침에 김 씨랑 같이 면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뗐어요. 근데 그 길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실종 한 달 후에 강 씨가 산 땅이 팔리는데 산 사람이 또 김 씨였어요. 근데 문제는 강 씨는 가족이 없어요. 한 달 뒤에 강 씨의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강 씨도 윤 씨처럼 신고가 늦게 돼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아이. 그렇게 이제 김 씨를 만나면 사라진다는 소문이 동네에 휩쓸 때쯤 2006년 8월 펜션 관리 일을 하던 50대인 박 씨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망한 박 씨 가족들이 몇 년 전에 이제 강화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었어요. 네. 근데 펜션 입구에 있는 진입로까지 전부 박 씨의 땅이었던 거죠. 네. 문제는 그 진입로 옆에 김 씨 소유 땅이 있었는데 아. 김 씨 입장에서는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맹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 씨는 이제 진입로를 자신에게 팔아라. 그 박 씨네 측은 안 팔겠다 하면서 둘이 맨날 전화로 싸웠대요. 그러던 와중에 박 씨가 또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당시 신고는 펜션에 있던 형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름 만에 펜션 인근 야산에 사체가 은닉된 채 백골로 발견됐었고 저희들이 사체를 발견해서 부검한 결과 흉부, 늑골이 강한 외력에 의해 다량으로 골절된 걸로 봐서는 살인 사건에 준해서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주변 탐문을 시작을 하는데 그 탐문에서 실종자와 김 씨가 토지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에 대해서 계속 탐문을 시작한 거죠. 김 씨에 대해 수사하던 중 당시에 김 씨가 통화했던 녹취록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
그 전화한 곳이 실종자 펜션에 설치된 보안업체인데 통화한 내용을 들었는데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저 뭐 좀 물어볼게요. 이 보안기기를 설치하면 이게 비디오처럼 이게 사시사철 감지가 되나요? 아, 고객님 그건 CCTV고요. 이거는 경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CCTV 설치를 안 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찍히면 안 될 것이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놀라서 지금 전화를 한 이런 상황 같습니다. 확인하려고. 확인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담당 형사님이 추궁을 했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달려있는 기계를 보고 저게 뭔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상한데 네. 증거가 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증거 불충분으로 또 풀려나고 이 용의자인 김 씨는 이 세 사건을 그렇게 겪어가면서 이제는 시간을 끌고 이게 증거가 없으면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학습되기 시작을 한 거죠. 성공한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네 번째 사건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건은 이거는 뭐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리 손 형사님께 연락이 한 통 오게 됩니다. 바로 지문 감식 담당자입니다. 그죠. 제가 그 지문을 채취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 김 씨의 지문이 거기서 나온 거죠. 버릴 때. 그렇죠. 버렸으니까 거기 지문이 남았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김 씨가 올 때 뭐 신고 왔죠? 슬리퍼. 그때 그렇죠. 슬리퍼. 피. 거기에 또 빨간 자국. 저 김 씨는 페인트라고 우겼죠. 네. 근데 튀었어요? 사실 그 진짜로 눈에 보인 건 페인트가 맞았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그 슬리퍼를 통째로 의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국가서에서 감식을 해갖고 눈에는 잘 안 보이는 혈흔을 채취를 한 거예요. 어머머머. 미세요. 그 미세 혈흔에서 또 정 씨의 DNA가 나온 겁니다. 그 김 씨의 슬리퍼에서. 그러면은 그러면 소지품에서 김 씨 지문도 나오고 네. 슬리퍼에서 혈흔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CCTV의 행적까지 잡혔으면 김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확실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용감한 형사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아차 싶었습니다. 네, 예. 그거예요. 시신을 찾는 것이 형사들의 마지막 이제 그렇네. 수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 씨가 김 씨 집에 들어간 뒤로 나온 흔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들이 다 모여서 김 씨 집부터 싹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 씨가 살고 있던 곳이 약 800평 정도 되는 부지였는데 어휴. 그 안에 장어 양식도 하고 횟집도 운영하고 아이고. 마당에는 과수원도 지어놓고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다 파면서 수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김 씨 집에 큰 연못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연못도 수색하자고 그래서 잠수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 씨가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안에 물고기도 마음껏 잡아서 드시라고 어머. 이렇게 당당히 말을 하더라고요. 태연하게? 예. 그래 저희가 그 김 씨의 집을 그 일제 수색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집이 엄청 지저분해요. 삽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별의별 연장들이 다 넣어지려고 있고 또 거기서 뭐예요? 식당도 하잖아요. 개도 잡고 닭도 잡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핀지 동물 핀지 엄청 많은 거예요. 잡다구리한 게. 근데 사실상 여기서 저희가 수색을 했지만 제대로 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김 씨의 집 일대에 있는 CCTV를 계속 역추적하던 최 형사님의 눈에 수상한 장면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김 씨가 정 씨의 차하고 유류품을 버리러 나가기 전에 트럭을 모고 나간 게 찍혔어요. 네. 그리고 약 30-80분 뒤에 다시 집 쪽으로 돌아와요. 아무래도 그 사이에 시신을 버리고 온 게 아닐까 싶었죠.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시신 버리는데 20분. 딱 걸릴 거리가 어딜까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 수색을 했죠. 근데 거기에 낮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네. 느낌이 딱 그 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그 야산을 뒤지면서 시신 찾기에 박차를 가기 시작합니다. 네. 강력팀 전원은 물론이고 강화 일대에 있는 형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렬로 쭉 서서 탐침봉을 들고 네. 그 바닥 찌르면서 산을 오른 거죠. 네. 근데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올랐는데 시신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또 그때가 8월 초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더운 덥겠습니까? 날씨야. 후배 형사 한 명이 혼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서
한 곳에 유난히 파리가 꼬여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요만한 돌을 집어서 던지면 날아가고 또 던지면 또 날아가고 그 다시 또 모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가 이상하니까 여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길래 거길 파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시신이 딱 나왔어요. 돌아가신 분이 부른 거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곳에 그 파리가 그렇게 꼬였던 이유가 예.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엄청 깊이 파서 묻는다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CCTV 상으로 이제 김 씨가 나가고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상 따지면은 그게 딱 그렇지. 그 정도의 방법으로 그 정도의 거리로 딱 묻는 그 장소가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매장돼 있던 시신은 정 씨가 맞았나요? 그때 그 날이 너무 덥고 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시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부패가 됐어요. 아우. 예. 근데 이제 정 씨가 평상시에 그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발굴한 시신의 손가락에 그 결혼 반지가 딱 끼워져 있더라고요. 이 정 씨의 사망 원인도 결국 밝힐 수 있었나요? 국가대에 다행히 사인이 나왔어요.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 그 가격당한 흔적이 뒤통수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정 씨가 맞고 타살이다. 저희가 단정을 짓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슬리퍼에서 나온 혈흔 그리고 유류품에서 나온 지문 김 씨가 들른 곳에서 정 씨의 시신까지 나왔죠. 모든 증거가 지금 이미 김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 씨 집 앞에 가서 김 씨 나와요 그랬죠. 그랬더니 나오면서 왜 또 그러냐 구시렁구시렁대면서 담배를 태우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담배 다 태우고 기다렸다가 살인 및 사체 유기 피해자로 긴급 체포하면서 미란다우치 고지하고 수갑 채웠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62살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내내 자기는 절대 안 죽였다면서 완전 무대뽀로 나오더라니까요. 네. 내가 나이 63 먹고 그 젊은 애를 왜 죽이겠냐. 이러면서 계속 우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썼죠. 일단 김 씨가 주장하는 얘기를 전혀 추궁 안 하고 다 들어줬어요. 오. 그날 뭐 했어요 물어보면 그냥 집에 있었다. 밖에 일체 나간 적 없다. 그때 CCTV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때 밖에 나가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또 자백을 하든가요? 그때 잠깐 담배 사러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는. 그건 내가 깜빡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변명을 거죠. 계속 늘어놓게 되는 거죠. 만나본 범인 중에는 정말 최고의 무대뽀였어요. 이놈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김 씨 옆에서 계속 감시를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양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했죠. 그랬더니 웬 점집을 가더라고요. 그 점집 창문으로 정씨 물건 버린 데가 거기서 뻔히 보이는 데였어요. 형사들이 거기를 수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갔던 거였어요. 결국 끝까지 김 씨는 입을 열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은 형사님들은 혹시라도 뭐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 내가 또 놓친 건 없을까 싶어서 김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 씨랑 옛날에 가깝게 지냈던 홍 씨라는 사람인데 김 씨가 살인사건 피해자로 조사받고 있는 걸 알았는가 봐요. 갑자기 우리를 보더니 김 씨가 무조건 범인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땅을 샀어요. 돈 논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수리 앞으로더라고요. 이러면 알고 보니까 그냥 설정이 많이 된 거야. 뭐 그냥 한번 지가 풀어주겠지 했는데 안 풀어주는 거야 이게. 응? 돈 내놔라. 감독 때문에 풀어달라고 나를 만나자는 거야.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 당시에 한 1분 정도 했는데 딱 서울에서 정신 바짝 잃었어요. 전화 받는 순간에. 근데 그때 이름이죠. 뭘 때리는지 말이야. 근데 순간에 이거 내가 죽나 보다. 밀치고 나왔지 이제. 거기서 경찰에 가서 맞았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난 손댄 적이 없다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 탐지기하러 왔는데 그러고 시험 받고 안 걸렸다고 그러더니 그때 이 새끼 치밀하는 내가 그런 거지. 그리고 또 김 씨한테 또 폭행당했다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또요?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제가 담당을 했는데 김 씨가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돈 갚으라고. 그랬더니 돈 줄 테니까 너 와라 집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돈을 받기 위해서 800평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안 준다고 그러더니 출입문을 잠더니 안에서 그냥 드립다 패드라는 거예요. 감금해놓고. 감금해놓고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우여우여 어떻게 살아서 나왔어요. 그때. 아주 폭행이 일상인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예,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지방청 현장 감식팀하고 저하고 계속 김씨 집을 감식을 했어요. 현장 네. 감식을. 사실 사람이 여기서 죽어 나가는데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답답했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님한테 권유를 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주택이 아니고 컨테이너 가건물로 돼 있어요. 아, 가건물. 그리고 거기 이제 방으로 쓰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출입문 손잡이 그 틈새에서 제가 볼 때는 혈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머. 그게 그날 마침 또 햇빛이 일조량이 너무 좋았고 각도상으로 딱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다. 이거가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채취를 했죠. 아 저기서 어디에? 저걸 본 거예요. 저걸. 이 스티로폼 그거 거기에 문에 묻었구나. 그냥 그쵸. 그 방풍 때문에 달아놓은 스티로폼에 저렇게 묻어놨네요. 야, 저거를 그 혈흔의 DNA를 확인했더니 피해자 정씨 혈흔인 거예요. 정씨. 경찰의 수사의 발전과 형사님들의 끈질긴 집념은 결국 이길 수 없는 법이죠. 결국 김 씨는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